세계 강대국 4위, 한국의 비밀. 프롤로그.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 10월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글로벌 파워 인덱스에서 한국이 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 제치고 세계 강대국 4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닙니다. 한때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위치에 섰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이 충격적인 결론 한가운데 20년 동안 국가 파워 모델을 설계해온 영국 연구원 에드워드 그랜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정했고 혼란스러워했고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완전히 무너졌던 영국 중심 세계관을 버리고 한국을 4위로 인정하게 된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오류다, 반드시 오류다. 2025년 10월 17일 아침. 짙은 안개가 낀 런던의 흐린 날씨만큼이나 그랜트는 복잡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서버에 접속해 새 보고서를 확인하던 그는 손가락이 스크롤 위에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4위 대한민국. 그는 모니터를 다시 살폈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인도, 그리고 4위의 한국. 영국은 5위, 프랑스 6위, 일본 7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계산 오류야. 동료 데이비드는 그의 화면을 보고 웃었습니다. 한국이 4위라고? 이건 누가 장난친 거야? 수정 요청 넣어. 그러나 그랜트는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바로 그가 10년 넘게 설계한 복합국가 파워 모델에서 나온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만약 이게 맞다면 그가 평생 믿었던 세계의 서열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2장. 인천공항에서 무너진 첫 번째 확신. 11시간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첫 충격을 받습니다. 입국 심사 2분 30초. 수화물 수령 8분. 공항 와이파이 연결 3초. 런던 히드로 공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이 나라는 공항부터 다르다. 그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한국 여성들이 혼자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여긴 안전이 기본값인 도시군. 영국에서는 밤 10시에 여성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에겐 이 모습이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 질서 틀렸을지도 몰라. 3장. 버스 정류장에서 드러난 국가의 품질. 다음 날, 그는 경기도 반도체 공장으로 가던 중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밀폐형 정류장, 시원한 냉방, USB 충전, 무료 와이파이, 실시간 도착 안내, 그리고 눈앞에서 정확히 2분 30초 후 도착한 버스. 함께 있던 한국 직장인은 말했습니다. 이거요? 당연한 거예요. 그 말에 그의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에게 비범한 것이 한국에선 기본값이라고. 그랜트는 메모합니다. 영국은 과거를 자랑하지만 한국은 현재를 작동시키는 나라다. 4장. 서울이 던진 결정적 메시지. 그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에서도 끊기지 않는 LTE. 3분 간격으로 정확히 도착하는 열차. 스크린도어. 환승역 안에 있는 편의점과 카페들. 이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실험실이 아니라 일상에 적용하는 나라다. 런던에서는 최신 기술이 늘 박물관이나 연구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인프라의 시대 정신을 이해한 나라다. 5장. 수원 삼성 반도체 패배의 인정. 반도체 공장은 그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3나노 공정. 완전 자동화 라인. 로봇 수십 대가 움직이는 클린룸.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최소영 연구원은 말합니다. 현재 이 수준의 공정을 양산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몇 곳뿐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21세기를 굴리는 칩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다. 6장. 방산 전시관 실내로 세계를 움직이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노르웨이.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전시관의 세계 지도에는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수많은 방산 계약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 품질, 애프터 서비스. 그게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던 신뢰성을 지금은 한국이 갖고 있다. 7장. 청계천 강대국의 새로운 기준. 하루는 그는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쾌적한 물길, 밤이 되면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고 기술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섞인 공간. 그는 기록합니다. 이 나라는 산업만 강한 것이 아니다.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 강대국은 탱크와 전투기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도시의 질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8장. 한국 학생들 앞에서 그는 진실을 말하다. 서울대 포럼에서 그랜트는 40분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4위 강대국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것이 세계에게는 기적입니다. 강당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고 곧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9장. 영국에서의 마지막 싸움. 런던으로 돌아간 그는 IIS 국제 컨퍼런스에서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한국은 4위입니다. 영국은 5위입니다. 한 교수는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매수라도 된 건가?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매수가 아니라 각성입니다. 21세기 강대국은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기술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강당은 조용해졌고 젊은 연구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에필로그.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강대국을 연구했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강대국은 과거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나라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한국은 이미 만들고 있었다.